1월 13일 날씨 짙은 안개. 나는 지금 어딘지도 모를 곳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명령받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쟁을 위해 평양에서 대기 중이다. 나는 원래 양치기로 양떼를 몰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나에게 다가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싸우라 했다. 그렇게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창을 받고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나무를 깎아 만든 창을 든 사내들과 배에 노를 저어 건넜다. 육지에 도착하고 나서 화려한 갑옷을 입은 사람 몇이 사람들을 나누더니 몇 명을 선발해 그나마 제대로 된 무기를 쥐어주고 숲속으로 들어가게 시켰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붉은 꽁지가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사내의 지시로 우리는 숲의 나무를 베고 자재를 모아 평형을 만들었다. 먼저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구역 외곽에서 창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군인들도 있는데 왜 나같이 평범한 양치기가 끌려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나도 아무 말 없이 지시에 따르기만 했다. 그래도 전쟁인데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전쟁의 이슬로 사라지는 화려한 갑옷쟁이들의 고기방패가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2월 1일 날씨 흙을 가볍게 적시는 빛. 부대에서의 나의 역할이 정해졌다. 내 역할은 유격대로 적들을 최소한의 피해로 격파시키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고 선두주와 동행하고 서서히 각계격파해 나가는 대대라고 한다. 솔직히 끌려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냐고 물어볼 때 양치기를 했으니까 후방 보급 지원 정도 맡으려니 했는데 갑자기 가장 위험한 역할을 떠맡은 것 같아 조금 불만이다. 뭐 그래도 본대 방패병보다는 낫다. 방패병들은 팔랑크스라는 진영에서 가장 앞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역할로 방패를 들고 있어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클 것 같지만 선두 중의 선두로 적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병사가 방패병이다. 그런 점에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유격병들은 살아남기에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함정 설치, 독초 분별 등의 유격전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울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 나는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기에 후방 지원병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까? 3월 5일 날씨 청명한 하늘. 기분 나쁠 정도로 날씨가 좋다. 전쟁터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친구가 생겼다. 그의 이름은 이아스이고 원래 석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군살이 없고 체격이 다부져 가장 먼저 선두주로 발탁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향에 아내를 두고 왔다고 하는데 엄청난 미인이라고 한다. 본인 눈에 아내가 예쁘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끌려올 때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아스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아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친해진 까닭은 선도주가 정찰을 나갔다가 적 정찰병에게 들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거의 잡힐 뻔한 그를 내가 도와주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거의 간이면 간, 쓸기면 쓸개 다 빼줄 기세이다. 나는 아직 미혼이기에 돌아가면 아내 친구나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이아스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자기만 믿으라고 소리치다 부대장에게 걸려 혼났다. 물론 나도 같이. 3월 30일 날씨 여느 때처럼 맑음. 오늘은 이아스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피를 뒤집어 쓰고 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물어보았지만 이아스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선도조 동료가 웃기 시작하더니 포복절도를 넘어 아예 눈물까지 흘리면서 웃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는 나도 같이 웃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이아스 혼자 사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정찰을 돌던 중 죽어있는 소를 발견해 충분히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져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명이서 들기에는 어쩐지 소가 너무 무거워 소를 해체하고 가져가기로 했다. 애초에 사람을 더 불러와서 가져가자는 말을 다른 선도조 동료가 하긴 했지만 이아스는 안 들었다고 한다. 결국 해체하기 위해서 이아스가 소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순간 피가 솟구쳐 올랐다고 한다. 마치 분수처럼.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부패가 진행돼 배에 내장이 괴사한 것들과 함께 튀어오른 것 같다고 우리 유격조의 똑똑하신 새님께서 말해주셨다. 아이고 고마워라. 여튼 이아스는 웃지 말라면서 씻으러 갔고 우리는 두고두고 이 일을 가지고 이아스를 놀려먹기로 했다. 미안 친구. 그러게 고집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니까. 4월 15일
날씨, 눈앞이 새빨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였다. 전쟁에 끌려왔으니 당연히 누구 하나. 아니, 내가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죽이게 될 줄은 몰랐다. 원래 나는 함정을 설치하고 때에 맞게 함정을 작동시켜 간접적으로 적을 죽이는 역할이었다. 피는 나에게 튀지 않았고 오로지 함정과 그 사람들을 유인해온 선두주에게 조금 튀었다. 내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낼 일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였다. 잘 준비를 할 때 갑작스레 적이 쳐들어와 급박한 전투가 벌어졌다. 나는 활을 들고 후방에 자리 잡아 화살을 쏘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적군 한 명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급하게 단검을 빼들어 그 병사의 칼을 막았다. 병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힘이 약했다. 나는 그 칼을 쳐내고 그 병사의 손을 노려 칼을 휘둘렀다. 손목을 베어낼 생각으로 휘둘렀지만 전부 베지 못해 그 병사의 손목이 반만 붙어 덜렁거린 손목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내가 그를 불구로 만든 것이다. 내가 그의 목에 단검을 찔러 넣는 것을 주저하고 있던 찰나 이아스가 와서 그의 다리에 창을 찔러 넣었다. 그의 표정은 손목에 잘렸을 때보다 더욱 어그러져 있었으며 분노나 증오심보다는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피가 튀겨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흰자가 전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눈이 나에게로 향하더니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나에게 달려들며 칼을 휘두르려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죽기 싫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그의 목을 베었다. 그가 목이 베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고 나서도 나는 계속해서 단검으로 그 적병을 찌르고 계속 찌르고 있었다. 내 눈에도 그의 피가 튀어 온 세상이 붉게 보였다. 5월 16일 날씨 더럽게 맑음. 이 망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아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한다. 검은색 갑옷을 입은 사내가 갑자기 우리를 적의 성 앞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으고 큰 소리로 적장을 불러 교섭을 시도하는 내용을 들었다.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돌려준다면 이대로 퇴각하겠단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나는 뭐 거창하게 왕이 암살당하기로 한 건가 싶었는데 고작 왕자의 아내를 납치당했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나는 고작 그 여자 때문에 여기에 끌려와서 사람을 죽였고 이아스는 고작 남의 여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남겨두고 이곳에서 썩어가고 있는 건가? 그래, 진정하자. 당연히 나보다 이아스가 더 어이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생사를 넘어가며 싸우는 이유가 고작 남의 사랑 때문이라. 나였으면 이미 난동을 부리고도 나왔다. 이아스는 정말 착한 녀석인 게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숨이 거칠지만 험한 말 한마디 없이 임무를 수행한다. 물론 그가 적군을 죽이는 방식이 잔혹해지긴 했지만 그걸 문제 삼기에 지금은 6월 2일 날씨 엷은 비가 얕게 내린다. 아무런 지시가 없어 이아스와 체스를 두고 있었을 때였다. 이아스가 거의 이겨가던 중 갑작스레 서신이 왔다면서 후방병이 이아스를 불러냈다. 달에 한 번 이아스는 아내에게 소식과 이야기를 듣고 늘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아스에게 달에 한 번씩 오는 편지는 이 거지 같은 이유 때문에 끌려온 전쟁터에서 유일한 안식인 것이다. 나는 바로 이아스를 쫓아가 서신을 받은 이아스에게 같이 좀 보자며 재촉했다. 종이가 2장 겹쳐져 있어 이아스는 곧바로 서신을 펼쳐 한자 한자 읽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용은 이아스의 아내가 마을 청년들에게 겁탈당한 뒤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 장의 종이는 유서로 홀로 두고 떠나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쳤다. 이아스는 편지를 품에 넣고는 다시 체스를 들어가자고 했다. 그 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오직 이아스는 퀸을 지키기 위해 모든 말을 희생시켜 결국 내게 졌다는 것이다. 6월 29일 날씨 이아스가 죽었다. 홀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헬레네를 암살하려 한 모양이다. 일어나 보니 선두조는 이아스를 찾고 있었고
이아스는 성벽 아래서 머리가 깨진 채로 죽어 있었다. 이아스의 유품은 가장 친했던 내가 전부 맡게 되었다. 유서의 빈 공간에는 이아스의 유서가 이어서 쓰여져 있었는데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아스와 두던 체스의 하얀 퀸과 킹을 묻어주었다. 7월 3일 세 번째 참나무에 올가미를 설치했다. 7월 13일 15번째 하얀 바위에 구멍 함정을 파두었다. 7월 20일 네 번째 자작나무에 통나무 덫을 설치했다. 7월 27일 첫 번째 돌바위에 화살 함정을 설치했다. 8월 4일 일곱 번째 나무에 그물 함정을 설치했다. 8월 11일 11번째 나무에 구멍 함정을 파두었다. 8월 16일 다섯 번째 바위에 통나무 덫을 보수하였다. 8월 25일 첫 번째 자작나무에 그물 함정을 설치했다. 9월 14일 날씨 가랑비. 이아스의 유품 중에서 그의 아내의 초상 스케치를 발견했다. 거친 솜씨로 선만 슥슥 그어져 있는 그림이었지만 이아스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뒷면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힌 이아스의 글씨가 있었다. 이아스는 죽었고 그가 사랑하던 아내도 죽었고 이아스의 의미였던 딸도 죽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초상화에 글씨가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지금 일기를 쓰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아스와 그의 아내는 엘리시온에서 행복하게를 빈다.